안녕하세요, 금융맨 김PD입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SUV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요즘 대한민국에서 중형 SUV 하면 가장 많이 나오는 이름이 바로 르노의 그랑콜레오스인데요. 그런데 오늘은 그랑콜레오스 얘기가 아닙니다. 오로라 프로젝트로 출시했던 그랑콜레오스 이후에 오로라2, 오로라3로 어떤 차량이 나올지 많은 관심을 받고 있어서 실제 유럽에 판매되는 차종 중 기대되는 차 한 대를 가져와 봤습니다. 대한민국 시장에 또 다른 SUV를 들고 올까? 말까? 하고 있는 르노 오스트랄입니다. 아직 한국 출시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그랑콜레오스의 성공 이후 어떤 새로운 모델을 들여올지 예측도 해볼 겸 오늘은 이 르노 오스트랄이 어떤 차인지, 특히 하이브리드 SUV로서 어떤 강점을 가지고 있는지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스트랄은 2022년 말 유럽 시장에서 처음 선보인 신형 SUV입니다. 르노, 닛산 얼라이언스의 최신 CMF CD 플랫폼을 최초로 적용했고요. 특히 준중형 SUV 세그먼트로 스포티지나 투싼을 노리는 소비자들에게 딱 맞는 모델입니다. 그랑콜레오스와는 달리 정통 르노 계열로 개발된 모델이거든요. 그랑콜레오스는 중국 차를 베이스로 만들어졌지만 이 르노 오스트랄은 정통 르노 베이스 차량입니다. 준중형 SUV임에도 불구하고 옵션으로 후륜 조향 시스템까지 갖춰서 주행 성능도 실제로 좋다는 평이 많거든요. 자, 그럼 크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장 4510mm, 전폭 1825mm, 전고 1621mm고요. 휠베이스는 2667mm입니다. 한국형 투싼보다는 약간 짧고 유럽형 투싼과 비슷한 크기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실제로 유럽은 도로 폭이 좁은 경우가 많아서 SUV 사이즈를 조금 작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오스트랄도 유럽 사이즈로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한국에 출시됐을 때는 조금 더 커져서 출시할 수도 있지 않을까. 자, 22년도에 출시했던 오스트랄이 2024년도에 페이스리프트로 확 바뀌었는데요. 기존의 둥글둥글한 스타일은 사라지고 각진 얼굴과 스포티한 비율로 변신했습니다. 큼지막한 대형 블랙 그릴, 3D 입체감이 느껴지는 르노 마름모 패턴, 날렵한 매트릭스 LED, 헤드램프와 부메랑 모양의 DRL까지 적용됐습니다. 범퍼부는 전부 블랙으로 처리해 스포티함을 강조했고요. 측면은 오버행이 짧고 쿠페형 SUV 느낌을 살렸습니다. 선택 가능한 투톤 루프를 가졌고요. 역동적으로 올라가는 벨트라인, 팬더 하단, 하이그로시, 블랙 클래딩까지 SUV로서의 면모를 다 갖췄는데요. 휠은 17인치부터 20인치까지 제공되며 20인치 투톤 다이아몬드 커팅 휠은 진짜 강렬한 디자인을 갖고 있습니다. 자, 후면부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각진 테일램프, 심플한 오스트랄 레터링, 블랙과 크롬 장식의 스포티한 범퍼로 마무리했습니다. 실내도 완전히 달라졌는데요. 오스트랄은 5인승 구성이고요. 디스플레이는 오픈 R 디자인이 적용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픈 R 디자인이 뭔가 확인을 해보니까 대시보드에 L자형으로 크게 펼쳐진 레이아웃이라고 하는데요. 12.4인치 디지털 클러스터와 12인치 세로형 터치스크린을 둬서 L자형 디자인을 했고요. 그게 르노에서 말하는 오픈 R 디자인이다 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구글 기반 시스템이라 앱 다운로드도 자유롭게 되었고 운전자 모니터링 카메라가 탑재됐어요. 왼쪽 A필러에 카메라가 하나 달려있는데 운전자를 모니터링하는 카메라라고 합니다. 졸음 운전을 감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2열은 6대4 슬라이딩 벤치 시트가 있고 16cm 슬라이딩 조절이 가능하고요. 시트 리클라이닝 각도가 3단계로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무릎 공간은 약 27cm, 그리고 헤드룸은 91cm의 공간을 가지고 있고요. 트렁크 공간은 기본이 527리터인데요. 시트를 접으면 1600에서 1700리터까지 확장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상위 트림으로 가면은 하만카돈 스피커 12개가 탑재되어 있고 리빙 라이트, 무드 조명으로 조명 컬러를 원하는 색으로 바꿀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파노라마 썬루프까지 옵션으로 달 수 있다고 하니까 사실 준준형 SUV 치고는 모든 옵션이 다 들어있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파워트레인을 한번 보겠습니다. 1.3L 4기통 가솔린 터보에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들어가 있는 엔진이 있고요. 160마력입니다. 하지만 가장 주목해야 될 엔진은 1.2L 가솔린 터보 기반의 최대 200마력을 뽑아내는 이테크 풀 하이브리드 모델입니다. 유럽 기준 복합 연비로 21.7km/L, 순수 전기 모드 포함 5가지 주행 모드를 자동으로 전환하면서 운전을 하고요. 전기만으로 주행했을 때 33km도 갈 수 있고 기름을 가득 채웠을 때 1000km 주행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엄청난 주행 거리를 유럽에서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걸 보면 만약 우리나라에 들어온다면 하이브리드 연비로는 최고로 인정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자, 그 다음 하부 서스펜션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하위 트림, 즉 기본형 모델은 토션빔 서스펜션이 들어가고요. 상위 트림부터는 멀티링크 리어 서스펜션이 적용됩니다. 또한 상위 트림으로 올라가면 후륜 조향 시스템까지 선택 가능해서 좁은 골목길 회전이나 고속 주행 안전성도 훌륭합니다. 자, 그래서 차량 가격이 중요하잖아요. 유럽 시장에서는 기본형을 33,000유로, 약 4,800만원 후반대에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4,800만원이면 좀 비싼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이 되지만 유럽 시장에서 투싼도 똑같이 33,000유로, 4,800만원대 정도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감안해 본다면 국내에 들어와서 국내 준준형 SUV 가격과 유사하게 한 3,000만원대, 한 4,000만원 미만 가격대에 출시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 봅니다. 이 정도 스펙과 가격이라면 스포티지, 투싼은 물론 수입 준준형 SUV들과도 충분히 경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르노의 신형 SUV 오스트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대한민국 출시는 아직 미정이지만 이 정도 스펙과 가격, 르노의 최신 패밀리룩까지 더해진 만큼 충분히 기대해볼 만한 모델임은 분명합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요, 차량의 선택지가 많을수록 제대로 비교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차원이 있습니다. 신차 렌트 고민될 때 국산차부터 수입차까지 조건별로 딱 맞게 비교해드리는 곳. 아직 르노 오스트랄은 없지만 다양한 인기 차종들을 똑똑하게 직접 비교하면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서 상담 문의 주시면 저희 차원이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지금까지 금흑맨 김PD였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